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만큼 사는 방식도 생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울산도 시대의 변화만큼 일자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보면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면서 바른 길을 찾았잖아요. 참 요즘 세상 빠르게 변합니다. 분초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일자리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바른 지향점과 또 그곳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간 일자리 연구소를 꾸려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사팩토리 일자리 연구소장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승우의 일자리 연구소. 네, 시사팩토리 초대 일자리 연구소장 울산적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승우 고용전문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다시 인사드립니다. 한 달 전 세상은 앞으로 코로나 전과 후로 달라질 것이고 울산의 일자리와 노동 환경도 변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나눴던 울산 지역 고용전문관 이승우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BC, AC 이야기 들려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많이 배웠어요. 그때 방송 출연하고 또 이제 CBS 덕분에 네. 비대면 일자리 컨퍼런스를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최근에 다치셨다고요? 제 갈비뼈가 2대가 나갔습니다. 진짜요? 지금도 나가 있는 네, 상태? 부러진 부상투입니다. 상태. 세상에. 앞으로 6주간 네.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치 5주를 받았거든요. 네, 병원에 이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5주가 끝나면 방송도 끝나는 걸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울산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서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주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울산 지역 일자리 환경 한계입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피할 수 없는 고민이잖아요. 사실 울산이라고 하면 산업도시, 그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산업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도 크잖아요. 울산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선 코로나19의 여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울산보다 타 지역의 피해가 조금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수요 물량이 줄어들면서 생산량 또는 판매량 등이 감소했는데요. 네. 완성차를 조립하는 울산은 비교적 자동차 산업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동차 분야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라는 말씀이고요. 네. 아마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는 노동 환경에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의 문제는 자동화인 것 같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많은 부분 자동화 공정에 성공적인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감히 예측한 건데 5년 안에는 한 90% 이상 자동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5년 안에. 예를 들면 올해 연초에는 기사인데요. 현대자동차의 의왕연구소에 완성차 품질을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가 완성되어 실제 라인에 배치될 수준으로 실제 라인에 배치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장비 한 대가 13명의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제 뒤에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울산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노동자인데요. 대기업 등 산업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인 만큼 울산 지역에서 노동권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인식이 있거든요. 울산 지역 노동권에 대해서 점수와 함께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노동권 점수요. 네. 제가 감히 노동권 점수, 제 노동도 너무 작고 소중해서 노동권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다른 분들에게 후한 점수를 드릴 것 같아서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도 좀 많이 낮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그래도 점수를 매겨본다면 산업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점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울산은 3대 주력 산업이 있죠. 자동차가 있고 석유화학 같은 뭐 이런 산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 중공업, 자동차인데요. 네. 먼저 석유화학부터 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보자면 석유화학 산업은 노동권 점수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오, 꽤 후한데요. 높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수준도 높고 위험물 관리를 하는 영역들이라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계들을 작동해서
이제 그 현장직이라고 하지만 사무직처럼 일하시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네. 단지 10점을 뺀 이유는 24시간 풀로 공정을 해야 되는 특수 산업이라서 네. 교대 근무가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10점을 뺐습니다. 장치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죠? 이제 본청의 정규직 기준입니다. 그 그렇군요. 점수는. 네. 그러면은 중공업 산업은요? 중공업의 노동권 점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건 꽤 낮네요. 밖에서 하는 일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기술직이고 이제 용접이든 이제 용접을 조금 해야 되는 기술직인데요. 네. 중대산재에 굉장히 취약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또 조선업 위기로 물량이 또 많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권익이 살기 쉽지 않아 보이는 약간 이런 산업이라서 점수를 조금 낮게 줬습니다. 이것도 정규직 기준이죠? 정규직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은요? 자동차 산업은 본청 노동자 기준으로 90점입니다. 복지도 좋고 노동조합도 가장 잘 돼 있는 노동자 조직입니다. 예전에 쟁의 시대와 많이 달라져서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기업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또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환 위기 이후에 고용 유연성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또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은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3대의 주력 산업에 맞춰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그래요? 한번 석유화학 업종의 외주 노동자들의 점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50점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정규직은 90점 주셨잖아요. 저임금이고요. 일단 네. 정규직보다는 저임금이고 위험물을 관리하는데 밖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네. 폭발에 취약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대규모 사망산재가 발생합니다. 중대산재가 그렇군요. 아니라 사망산재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공업 사내협력사들과 벤더사들. 네. 정규직은 제가 60점을 드렸죠. 네. 요거는 40점을 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을 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까 정규직도 점수가 굉장히 낮았는데 네. 산재가 또 벤더사들은 산재가 취약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요새는 중공업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임금 체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까지. 네. 이건 근데 또 사측도 힘든 부분이라서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드리려면 한 편을 좀 편성을 해주셔야 좀 깊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노도, 사도 굉장히 힘든 구조가 있어서 체크를 좀 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중공업 다 마찬가지네요. 그럼 자동차는 어때요? 자동차 산업은 구조가 너무 복잡한데 저는 여기는 한 40점 정도를 드리고 싶어요. 40점, 50점. 네. 본청 조립 라인, 이 조립 라인 안에 산해협력사,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간해수공업 하청까지 있습니다. 네. 또는 부업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영세 하청 등등 다 많은데요. 네. 자동차 산업의 구조는 수직 계열입니다. 1차 하청은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네. 있는 정규직들은 임금을 많이 받고요. 자동차 본청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2차, 3차까지 가면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임금이 좀 낮거든요. 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건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단 산업역사 파견직과 1차 하청의 파견직들이 문제인데요. 네. 비정규직의 계약직이고요. 산업의 조직 구조가 수직적이니 노동자들 안에서도 수직 구조가 조금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오랜 문제점들이라서 이런 문제점들은 조금 갈등 구조나 아니면은 현상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정규직이라고 하셨지만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하청업체들의 노동 3권 보장 상황은 어떤가요?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 노동자들 3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통계청이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는 대기업, 사회하청, 특수고용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3명 중에 2명이 훌쩍 넘는 것을 지금 현재의 노동환경, 3명 중에 2명이 비정규직으로 훌쩍 넘는 게 현재의 울산 노동환경입니다. 지난달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인 서진 ENG 해고자 문제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 7월 폐업한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인 서진 ENG 노동자에 대해서 그동안 원청사가 불법 파견으로 이용하고 부당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이들은 현대건설기계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7년 그 분리된 현대건설기계와 산해협력 업체인 서진 ENG 노동자 30여 명이 2019년 8월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2020년 8월 단체 교섭 중 위장 폐업으로 60여 명을 집단 해고한 거죠. 그렇군요. 아예 만들질 못하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노조를? 또 네. 노조도 못 만들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네. 이제 좀 문제가 또 뭐냐면 서진이연지 사태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2020년 3월에 물량을 공장 밖으로 빼돌려서 원청으로 넘기고 코로나19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로 6월부터 휴업이 여러 차례 생겨서 네. 노조가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을 조금 요청을 했었었는데 사측은 이거를 또 거부를 했고요. 7월 무급 휴업과 인원 감축, 구조 조정을 이제 요청을 하더니 임금 체불, 그다음에 7월 24일에는 기습적인 폐업 공고에 맞춰서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좀 암울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네요. 다른 사례도 있는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코로나19로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결속이 낮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 위기에 조금 내몰리고 있는데요. 공공운소 노조 소속 울산 중앙병원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은 중앙병원 청소용역 업체가 지난 7월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거부로 해고됐다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지금 CBS 앞에 울산 시청이 있는데 시청 네. 앞을 지나가시게 되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유심히 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 안에 현수막 내용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는 노사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노조와 사측, 네.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노사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과 사측에 풀지 못하는 것을 정부의 약간의 개입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시민 네. 또는 국민이라고 하는 민이 들어가서 노사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론화하고 또 참여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이제 노사민정 협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각 주체들이 서로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노사민정 협의라고 조금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네. 부분을 통해서 사실 앞서 문제됐던 것들을 좀 많은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네요. 싶어요. 네, 네. 노사민족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복수노조 제도로 인한 노노 갈등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노노 갈등 사례. 앞서서는 사실 이제 저희는 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노사 갈등이라고 하면 뒤에 네. 이 부분은 이제 노노 갈등인데요. 2011년 7월 1일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복수노조 제도인데 네. 초기업 단위 또는 이제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로 딱 10년 차입니다. 네. 제도에 허점들이 있어서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조금씩은 발생을 하고 있죠. 네. 어떤 사례요? 복수 노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노조 설립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새로운 노조 설립들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네. 있어서 노조들의 권익 상장을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이권을 위해서 조합원이 증가하고 조직률을 증가할 거다라는 이런 이제 장점으로 복수 노조 제도를 조금 만들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 있던 사례는 사례라기보다는 기업 단위 복수 노조 제도는 도입은 기업 내 노사 관계가 좀 다원화되고 노사 관계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는 계기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단일 노조 체제에서는 기업 내 노사 관계는 단일 노조와 이제 단일 교섭 네. 체제하에 단선적인 노사관계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그러면 단선적인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안전적인 노사관계에 이제 약간 역학관계가 형성이 되는 좀 약간 네.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복수노조가 도입되는 시기에는 노사관계에 복수노조 간 이제 노사 간의 경쟁 그다음에 견제 구도가 나타나면서 이제 기업 내 노사관계가 복잡한 역학 구조로 나오게 돼서 이제 네. 노노 갈등을 유발하거나 노조의 약간 그 노조를 좀 약간 탄압하는 노조가 노조를 탄압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됐어요. 네. 이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어용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사측에서 네. 어용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또 이제 대형 노조가 이제 작은 노조를 그냥 규탄하거나 탄압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건 이제 어용 노조는 그 노조들의 갈등 구조를 이제 사측이 좀 만든 구조예요. 네. 소규모 노조들의 그렇겠네요. 권리를 빼앗거나 파괴시키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에버랜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주체되어 그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설립한
금속노조 삼성지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네. 주요 수단으로 삼성이 직접 노동조합, 어용노동조합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이제 해체시키는 그렇죠. 노조 약간, 파괴 네, 공작이 네.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노조를 아예 뭐 만들지도 못하게 하거나 네네. 그렇죠. 그러면 울산 지역도 이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의 처우 또 유망 산업 직군에서는 새로운 노동 환경을 또 요구할 텐데요. 어떤 준비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울산 지역의 사양 산업이 아나운서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다 아니에요. 저희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미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로 보여요. 굉장히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전문가 입장으로서? 뭐 사실 저희들도 약간 사양 산업이긴 하죠. 저희들도 사양 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앞서서 조금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3대 주력 산업에 좀 맞춰갖고 네. 이야기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사양 산업이 맞습니다. 맞죠? 네. 그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나마 석유화학은 그래서 네.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가 약간 문제된다기보다는 이제 산업의 경쟁력이에요. 친환경으로 들어서면서 석유화학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기름을 그러니까 그쵸. 석유를 좀 덜 네. 쓰는 것들로 저희가 산업 구조들이나 환경들이 좀 개편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석유화학이 우리 생활에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아시죠? 네. 저희가 먹는 약들도 화학품이고요. 옷도 그렇다고 옷도 하잖아요. 그렇고요. 네. 예,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화학품들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굉장히 필수 요소들이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라서 사양 산업으로 해서 뭐 없어진다기보다는 산업의 전환과 사업의 전환과 이제 개선점들을 찾는 것들이 각 기업들에게 조금 필요한 작업들로 좀 보이고요. 네. 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중공업 산업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클로 좀 돌아간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현재는 사양 산업처럼 보이지만 국제 협약과 규조로 이제 조선이 아까 말씀드린 석유랑 석유 그 추진선이 아니라 전기 추진선으로 바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자동차랑 똑같이 자율수화 주행 선박이나 또는 수소 발전 전기 추진선 등 친환경 전기 기술 전기선 기술로 발전될 건데 네. 현대중공업은 지금 그 방향에 맞춰서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좀 바람직하게 들리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리고 또 고기술 산업이라서 이 제작에 필요한 용접공이나 용접 기술부터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하는 이 선박을 운전하기 위한 항해사 등 지금 이제 노동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기술만 변화되고 사실 여기에는 좀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이 될 것이다라는 제가 네. 좀 막연한 예측을 좀 한번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항해사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죠. 항해사 당연히 존재하죠. 네.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전환되니까 그 전기선 기술을 또 운전하고 빨리 배워야 되는 네, 네. 거네요. 또 이제 자율선인데 자율선이라고 혼자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항해사들이나 조태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동차 산업은 어떨까요? 자동차 산업이 제일 문제인데요. 이게 네. 이제 자동화 폭탄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 13대 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3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기계가 하는 거죠. 네, 기계 한 네, 대가. 단순히 전체 공정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 품질 검사 공정의 인원이 13대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 품질 검사 인력이 130명이 일한다고 했을 때 10만 명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130만 명이 하는데 저는 왜 한 명이 그러니까 130명이 해야 될 일을 1만 명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이 불길한 생각이 드는지 이건 정말 네. 사실 제 공상이긴 한데 저는 130대 1 정도로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 굉장히 무섭네요. 네. 그러면 미래 노동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유망 산업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디지털 플랫폼 앱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의 출현과 이제 공유경제 출현과 급속한 확대로 네. 새로운 방식의 노동이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뭐 배달의 민족 앱 같은 거, 울산 민족 네네. 그리고 요김더 이런 거.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이제 앱 기반에 있는 것들이 이제 플랫폼에 대한 경제인데요. 이거를 이제 온디맨드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여기에 맞춰 갖고 이 플랫폼 노동자 쉽게 말하면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긱 일자리라고 하는 단기의 일자리 또는 네. 유연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되고
이런 이제 유연한 일자리가 보편화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력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 모두 노동의 유연성이 좀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단기 일자리라고 하면 네, 우리는 기경제. 이제 네. 단기 일자리, 기 일자리라고 하면 요거를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 노동권의 기반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아주 취약한 노동 구조가 될 수 있는 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유연한 노동과 일자리에 우리가 지금 처한 처우라든지 인식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면 네. 이게 나쁜 과연 것 같습니다. 노동으로 인정이 네.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도인 네. 거죠. 네. 그럼 또 반대로 또 저희가 아까 계속 비정규직의 힘든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인식 또는 이제 본청에서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처우, 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인식이 어떤가요라는 메시지를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인식 전환부터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울산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처우 개선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거를 사업화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건 사실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처우가 안 좋다는 인식부터 그다음에 안 좋다는 이 사회 현상부터 좀 없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울산은 근본적으로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데 약간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대화를 시도해야 되고 이를 통해 갈등 구조와 인식 등 노동 문화를 좀 새롭게 만드는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쟁의 노동운동에서 이제는 미래 세대, 지금 청년 또 지금 청소년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네.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 이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뭐 방송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도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피디님이랑 합의가 잘 안 되시나요? 글쎄요. 네. 여기까지. 저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모두 다른 이해관계의 언어로 약간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가 합의되면 사회적 대화가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노사 정의 개입해서 진행을 하면 사회적 대화가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민까지 시민들까지 들어가서 노사, 민정. 민정이 모두 들어가야지만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의 처우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 또 유연한 일자리로 변화되는 환경을 모두 공론화를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동일한 언어로 그 노사민정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그래요. 하는 게 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시민 교육이 진짜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진짜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소장님? 저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진짜요? 많이 부족하고 갈비뼈 때문에? 깊이가 없을 것 같아갖고. 아닙니다. 네, 또 이렇게 걱정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소양의 뷰티풀 데스티니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연구소 특집 앞으로 6회까지 계속됩니다. 중간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토크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플라이 SG 숫자 2 cbs.co.kr 다시 스펠링 하나씩 이야기하면요. FLYSGE cbs.co.kr입니다. 여기 이메일로 청취 의견 보내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대본의 임지혜,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